이제 민주당의 어떤 타겟은 헌법재판소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라는 뭐 압박을 하고 어제 법사위에서는 선고 기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뭐 단독으로 야당이 채택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예, 저 헌법재판소가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으면 의견이 분분하면 네, 우리가 추측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쟁점별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 빨리 결론 내야 됩니다. 헌법에 따라서 헌법은 분분하면 분분한 6명 대로. 탄핵 심판을 인용하려면 예,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네, 그 6명 찬성이 안 되면 기각해야 돼요. 예, 그 빨리 결론을 내야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결론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몰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네. 기일을 못 잡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 왜 그러면 결론이 났으면 네, 결론이 의견이 모을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예. 그대로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으로 결론 내면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왜 이게 질질 끌죠? 음, 그럼 뭐 민주당만 원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도 국민의 상식에서 볼 때 이거를 질질 끌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그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또 여권 일각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뒤집힌 만큼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도 알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이런 연계는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거기까지 상상력은 미치지 못하고요. 예. 이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평의를 하면서 네. 각각의 입장들이 그 피력이 됐을 겁니다. 네. 그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추론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빨리 지금 뭐 6명의 찬성이 안 됐으면 예. 기각을 해야죠. 안 됐으면 안 되는 대로 예. 기각을 그리고 해야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제 법률적 식견에 의하면 저는 그 헌법재판소 이 헌법 탄핵 심판 청구를 한 그 절차부터 예.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법논리적으로. 네. 설사 그 이 각하가 아니고 본안을 저 실체 내용을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중요한 핵심 증거인 홍모 국정원 차장 예. 홍장원 차장. 또는 곽정근 전 사령관. 뭐 무슨 특전사 전 사령관 예. 이 사람들이 말은 그 말 자체 진술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들어보니까 예.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신빙성이 없어서 그러면 별달리 증거가 없어요. 네. 그러면 설사 계엄령이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적절한 계엄령 발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다. 뭐 예컨대 뭐 무력 충돌이 일으켰다든가 또는 군인이 저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든가 뭐 물리적 행사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냥 군인들이 그냥 뭐 왔다 갔다 했는데 물론 창문 깨고 들어간 거. 예, 그렇죠. 그런 과오는 있다 하더라도 예. 그 과오가 대통령도 뭐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기를 네. 자신은 뭐 그거를 저 경고용으로 계엄을 발동했다 그러는데 예. 저는 뭐 그거엔 그 자체가 경고용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을 발동했다는 게 예. 그렇지만 대통령의 그러한 과오나 잘못된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을 뽑으려면 1,700여만 표의 주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지난 대선 때 역대 대선 사상 최다 득표인 1,700여만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네. 그 1,7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행사를 완전히 사후에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다른 임명직 공무원들 파면하는 거와는 다른 차원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이 과오가 있고 대통령의 적절치 않다는 비판은 하고 정치적 책임은 지더라도 예. 그러더라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도 맨 처음에 12월 3일 날 텔레비서 비상계엄 할 때는 아 이거 진짜 정말 윤석열 대통령 똥불 쳤다. 네. 이거 정말 저도 이거 왜 탄핵 저런 피하기 선택을 어렵다. 했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한 사람입니다. 네. 탄핵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후에 재판한 걸 증언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네.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야 이게 뭐 이게 비상계엄 이게 뭐 무슨 저기 저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리고 얘기들도 뒤죽박죽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은 거의 예전에 그 군사정부 시대의 계엄이랑 동일시를 하잖아요. 계속 같은 거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는 그게 아니다. 예. 헌법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권을 발동을 했는데 전혀 뭐 무력으로 진압한다거나 누굴 뭐 저기 한다거나 이런 행사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또 그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해서 곧바로 해제를 했다. 뭐 이런 등등의 전후의 사정 보고 또 예를 들어서 국회를 포위하거나 뭐 이런 사실도 없고 네. 그냥 뭐 담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쇼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저 누가 막는 사람도 없는데 저 담장 넘어가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마치 무슨 굉장히 용감무쌍한 네. 배트맨처럼 그렇게 저기 하고 그런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써먹는 그런 행태들은 참 딱하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런 빌미를 준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지만 그러나 법적인 그런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